탄수화물 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잠시 멈추고 내 증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결국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잘 줄여도 다이어트를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탄수화물,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직접 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음식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혈당은 혈액 속에 있는 당, 즉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 에너지로 사용되게 하는데요. 남은 포도당은 간이랑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글리코겐 저장량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어서면 남은 포도당은 우리 몸 곳곳에 지방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자,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시죠? 모든 탄수화물을 꼭 줄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빵, 떡, 음료수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단백질 섭취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늘리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건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을 에너지로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건데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채소, 달지 않은 과일, 통곡물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현재 건강 상태도 다르잖아요.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직접 내 혈당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계입니다. 몸에 붙여두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지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음식에 따라 오르는 혈당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측정해서 올려드리는 수치가 절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몸에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공복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다이어트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혈당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피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 패턴에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더불어서 내 건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덱스컴사 제품인데요. 내돈내산입니다. 카카오 파스타라는 어플과 연동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센서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옆에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에 센서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기 긴 바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착용하면 아프진 않습니다. 센서는 팔의 후면 살이 많은 부위에 부착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착용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뚜껑을 열어놓은 기계를 팔에 살짝 부착해주시고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순간 펑 소리가 나는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착용이 된 모습입니다. 피부에 센서가 밀착되도록 패치 주변을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 동봉되어 있는 오버 패치를 사용하면 센서 부착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부착하고 인식하면 1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 2달 정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7kg 정도 감량을 하였는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인 식단으로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배고프지 않게 충분하게 음식을 섭취하였고요. 이 기기는 막판에 착용해서 절반 정도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열심히 해봤고요. 절반 정도는 다른 음식의 테스트를 위해서 혈당이 오르는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혈당이 안정적일 때가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고 피로감도 덜하더라고요. 이 기계는 혼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환자분들과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있으면 뭘 드셨는지, 배고파서 드신 건지, 그냥 입이 심심해서 드신 건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하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혈당과 인슐린 그리고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혈당과 인슐린을 인지하고 변화를 체크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